뉴스야 시간입니다.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보죠.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윤희숙 대리인 박범계 역풍으로 하겠습니다. 예,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이제 본회의 연설을 비판을 했다, 이 얘기를 어제 저희 뉴스야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. 이게 역풍이 상당히 큰가 보죠? 그렇습니다. 이 박범계 의원이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한번 보면 윤희숙 의원이 임차인이긴 하지만 임대인이기도 하다는 걸 이렇게 지적하는 과정에서 오리지널은 아니지요라고 썼습니다. 이 또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건 평가한다면서도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없이 말하는 건 그쪽에선 좀 귀한 사례라고도 했습니다. 이상한 억양. 네. 예, 이게 이제 영남 사투리 아니냐, 그래서 네. 영남 지역 폄하한 거 아니냐, 이제 통합당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었는데 네. 어떻습니까, 실제? 예, 그런 오해를 충분히 살만하죠. 우리가 보통 이 사투리 억양이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한꺼번에 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? 예. 게다가 이 박 의원은 사투리를 빗댄 게 아니고 정부 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격앙된 톤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는데, 이 박 의원이 말한 공격적인 톤, 이거를 어떤 특정 정당의 특징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. 박 의원 스스로도 적절치 않은 듯해서 지웠다는 것을 좀 봐서는 변명이 좀 군색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. 이제 그러니까 통합당 쪽에서는 윤 의원이 이제 서울 출신이잖아요. 그러니까 경상도 억양 없이 말했다, 이걸 이제 비꼬아서 박범계 의원이 얘기했다는 거고, 네. 박 의원 쪽은 공격하는 톤이 아니었다, 네. 뭐 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. 그렇습니다. 예. 예. 근데 박 의원이 윤 의원을 오리지널 임차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. 그 부분도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거잖아요. 오리지널 임차인이 아니다, 이렇게 아니다라고 해서 한 역풍을 거죠. 맞고 있는데 예. 바로 박 의원 스스로가 3주택자라는 점 때문입니다. 이 대전의 아파트 한 채와 경남 밀양 건물, 또 대구 복합 건물로, 그러니까 2주택 1상가 소유자입니다. 박 의원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윤 의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임대인 얘기였다라고 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예, 이제 그동안 이제 메시지에서 밀리면 네. 메신저를 문제 삼는 게 이제 여권의 어떤 전통적인 전략, 네. 이런 거였는데, 박 의원도 이제 윤 의원의 연설이 큰 반향을 이제 몰고 오니까 어떤 메신저를 공격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, 이런 지금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죠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윤 의원은 2주택자인데 이제 팔았고, 그래서 예. 1주택자가 됐고, 박 의원은 3주택자라는 점이 조금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를 조금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공격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. 네. 예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. 네, 첫 번째 물음표. 윤희숙 대리인 박범계 역풍의 느낌표는 멋이 중한디로 하겠습니다. 무엇이 중요한데요? 네. 예. 이 박 의원은 오늘 이 3주택자라는 지적에 구구절절한 해명글을 올렸습니다. 계속 전세 살다가 최근 아파트를 마련한 거다. 또 이 안에 상속분이 있다. 또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. 등등등인데, 그런데 상당수의 다주택자 또 임대인들 역시 박 의원처럼 저마다 이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. 윤 의원의 발언이 주목받은 이유도 복잡한 시장의 원리를 이 선과 악,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를 쉽게 설명했기 때문이지, 이른바 오리지널 임차인이냐 아니냐, 이게 본질은 아니겠죠. 예, 뭐 결론적으로 보면 좀 씁쓸한 공방이 아니었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냐로 하겠습니다. 예, 한동훈 검사장이 한 말인 것 같은데, 네. 앞서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고, 그래서 저런 장면이 연출이 됐던 건데, 예. 저 물음표 이야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? 예,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태현 변호사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한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. 예. 이 말씀하신 대로 앞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후배인 정진웅 부장검사와 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통화였는데, 한번 들어보시죠. 이 나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삭신이 쑤신다는 거예요, 지금. 병원 갔어? 그랬더니 의사가 입원하려는데 자기가 안 했대. 알려서. 사진만 정부장처럼 풀 안 하면 되지. 입원해.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?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냐? 딱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정진웅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충돌 이후에 이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누워서 치료받는 사진이 공개가 됐었고, 조금 전에 보신 대로. 네. 그 바람에 이제 여러 가지 뒷말이 나왔는데, 결국에는 한 검사장 얘기를 보면, 야, 나까지 가서 거기 들어놓을 수는 없지 않냐, 뭐 이런 거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물론 정 부장검사가 이 한 검사장보다 2기수 후배긴 하지만 나이는 5살이 많습니다. 다만 사진 공개 이후에 검찰이 조롱의 대상이 된 게 사실입니다. 진중권 전 교수는 과거 가수 신정환 씨가 댕기열에 걸렸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올렸던 사진과 비교를 했고요. 최근엔 같은 병원을 찾아가서 정 부장검사처럼 전신 근육통 증상으로 이 응급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기자의 영상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. 정진웅 부장검사처럼 과연 여기에서 처치를 받고 갈 수 있는지 실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. 이번은 왜 그런 걸로 3차 병원에서는 어렵고요. 아니 전신 근육통은 입원이 안 돼요? 네, 3차 병원은 그런 가벼운 증상으로는 입원
결국엔 이번에는 실패했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정 부장검사의 입원을 두고 이 특혜 논란까지 일었었는데 병원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. 정 부장검사가 체온이 높았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 지침에 따라서 응급실 안에 있는 음압 격리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고 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또 귀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뭐 저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한번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긴 하겠어요.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특혜는 아니다 이런 거죠. 그런 설명입니다. 예. 하지만 진짜 문제는 꼭 그 사진을 검찰이,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공개를 했었어야만 했느냐 하는 겁니다. 이를 두고 일종의 정치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.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또 KBS 오보 사태에 이어서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는 비판까지 나올 상황에 직면을 하자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사진을 공개했고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니까 이제 나도 맞았다 뭐 이런 걸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서 사진을 공개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예.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죠.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, 이 한동훈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 뭐가 되냐의 느낌표는 이 물리적 충돌의 시발점이죠.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려고 하자 정 부장검사가 이 몸을 날리며 외쳤다는 외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입니다. 예,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이 검찰의 잘못된 과거, 이걸 바꾸자는 게 검찰 개혁인데 이 검찰 개혁에 앞장선다는 일부 검사들이 보여주는 지금의 모습, 과거의 검찰과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.